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은 투자를 결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이라든가 또 그간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흔히 얘기하는 멘탈이 흔들린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어떤 투자였든지 간에 자기 원금 또 본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줄어들었다, 깨졌다, 까졌다 했을 때는 이것은 전쟁 다음으로, 목숨 다음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여러분들 뇌속을 헤집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기 싫어도 이러한 멘탈에 관한 생각을 하고 미리 예방주사를 받고 어떤 투자든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경매나 부동산 일반적인 필요로 한 말씀들, 그리고 관련되는 관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투자 그리고 투기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적게 해야 되나, 원래 이것을 공부해서 올해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나, 돈을 벌 건가 부유할 건가,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당위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왜 투자에 나서고 또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해야 한다라는 것은 의무와 책임감이 부여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시간부터 바로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고달프기 그지없어질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당위성, 이걸 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콕콕 찍어서 드리고 싶으나 여러분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라든가 재반 여건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지만큼은 활활 불타오르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지를 불태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선택도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그 길을 알려드리는 역할이 전부이겠죠. 제가 그 길을 환하게 비춰드릴 때 여러분들은 그 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 번만 돌아보시고 옆에도 보시고 또 멀리도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반감이 있거나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투자라든지 경매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배경 설명을 꼭 해드리고자 합니다. 또 경매는 테크닉, 기술적인 차원에서 권리 분석, 배당 분석, 명도 분석, 또 가격을 잘 분석을 해야죠. 그래야 마지막 입찰할 때 잘 적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선 세 가지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정확하게 기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승리에 취했을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부동산이 나한테 어느 정도의 가치, 그러니까 재산과 자산의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승인이 되고 받아들여진 다음에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단지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앞서기보다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제가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테크닉의 관점, 분석의 관점을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완전히 연구원이 됩니다. 연구원 오래오래 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지 실제 어떻게 합니까? 액션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부 너무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될 정도까지만 사실은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들어가서 뭘 할 건지 시시콜콜 필요치 않고요. 또 정말로 어렵게 느껴진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거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리스크가 많은 일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배워도 어렵고 또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필요한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고 너무 어렵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경매를 공부하는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말씀은 다른 분야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폐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5년 전, 10년 전 장바구니 물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어제 홈플러스 가서 한 10만 원어치 사갖고 왔는데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5만 원만 해도요, 빵빵하게 흘러넘치고 들고도 왔었습니다. 화폐 가치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잠자는 사이에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지난 100년 동안 거의 90% 이상이 가치가 허공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원화는 어떨까요? 말하나 만하겠죠. 옛날에 라면 값이 5원이었다, 50원이었다. 그런 얘기 한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3,000원도 하고요.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으려고 그러면 5만 원도 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꼭 주의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매한다 그러면은 경매 시장만 끼우다고, 경매만 쳐다보고, 경매 사이트만 들어가 보고, 경매 물건만 좋다고, 가격 낮다고 좋아하시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경매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장, 토지 시장, 금매 시장, 급금매 시장, 이렇게 분양이 어려울 때 아주 값싸게 나온 물건들이 있는지 찾아봐야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남들이 추천하는 게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필요한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란 주머니 속에 자신의 집 외에 어떤 것을 주워 담을까? 이것을 열심히 고민하십시오. 그래야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싸게 살 기회도 오는 것이고 또 훗날 5년 뒤 10년 뒤에 돈 벌었다 이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종류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역량이나 정신력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토지, 입주권이랄지 재건축, 재개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 기타 동산이라고 하죠. 요즘 여러 가지 가상화폐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없어지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없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 시장에 들어올 때는 잘 들어왔는데 5년 지나 10년 지나 어떤 경영진 또 소유자가 어찌어찌 잘못해서 그 시장에서 축출돼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상장됐죠. 됐다가 어느 날 뭔가 잘못돼 가지고 상폐되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우리가 가상자산 이야기하면은 비트코인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또 알트코인도 워낙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급등할 때는 좋은데 급락하죠. 그리고 급등락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멘탈로 이겨내면 되죠. 문제는 그 알트 시장에서 축출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래가 안 되죠. 특히나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동시에 모든 시장에서 축출되면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와 재산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휘발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것은 다루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다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대상은 절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기울이시면 그런 것을 금방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제가 적극 권합니다. 설사 그것이 등락을 할지라도 부동산도 등락합니다. 다 등락하는데 다만 본인 멘탈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만 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경매는 가장 강력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소유자가 싫다고 팔고 안 팔고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진행되고요. 빚을 갚지 않으면은 갚는 그 순간까지 진행됩니다. 자, 그러나 경매, 공매 이론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경매도 있지만 공매라고 들어보셨죠? 공매도 있습니다. 똑같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로는 온비드라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하기 싫으시죠? 그러면은 제 이야기에 귀를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너무 많이 하면 재테크가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투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누구를 맞닥뜨립니까? 그분들은 서비스직입니다. 서비스직은 투자와 전혀 별개의 다른 개념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려고 달려갔지만 그분들은 여러분 몸체에 맞는 옷을 걸쳐두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맞춤 옷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또 실제로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땡 서비스와
투자는 별개의 것이다. 여러분들은 투자자지 않습니까? 투자자는 누구보다도 빨라야 됩니다. 계산에 빨라야 되고 눈치에 빨라야 되고 감도가 빨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이 있고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이 있고 또 경매라든가 공매라든가 이런 시장이 또 동산 경매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장들이 각계 흩어져 있는데 그 시장에 대한 벽을 쌓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벽을 한번 가지시면은 나중에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실무에서 또 현장에서 엄청 많이 봤습니다. 경매를 한다. 경매밖에 모릅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고요. 관심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급경매가 나와 있는데도 그 어렵사리 경매법정에 가고 입찰하고 뭐 그 어렵게 명도하고 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그런데 가가지고 100%, 120% 감정가 초월하는 가격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겠죠. 자, 결론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또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라면은 전문가가 주위에 있으시다면은 또 친한 분이 계시다라면은 뭐 내 비밀을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술 한잔 사시고 뭐 간단하게 커피 한잔 사시고 편하게 자문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혹여 오만하고 자만심에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미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장애물, 태클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또 가는 것은 또 좋습니다. 자, 다음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멘탈 얘기를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멘탈이 뭡니까? 정신적인 작용이죠. 굳세기, 굳건함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 멘탈이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의 의식 저변에서 차오르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발현되어야 굳건하든지 약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의지가 생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장 뭘 해야 된다. 나 세금을 안 냈어요. 막 과태료 낼까봐 뭐 돈 더 낼까봐 미친 듯이 은행 달려가고 스마트폰 켜서 납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머리카락이 깁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또 다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운전을 하신다라면 고속도로 달릴 때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또 알아서 이렇게 브레이크도 밟게 되고 경각심에 속도계도 한번 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분과 목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의지는 바로 이 두 낱말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그런 방법,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자문자답하고 또 스스로 매몰되지는 않았는지 벽을 쌓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꼭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뭐 부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단 많은 5만 원만 있어도 이것저것 사지 않습니까? 액세서리를 살 때도 하나만 삽니까? 선택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지 않습니까?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이 꼭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흔히 얘기하는 몰빵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고루고루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금, 은, 나아가서 골드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부동산이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사되 어느 것이 먼저다, 나중이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거나 돈을 벌거나 뭐 어디 뭘 팔아가지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예술품을 사고 그림을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통장으로 넣어놓죠. 그랬다가 바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이체를 할 것이고 또 생각해 둔 어떤 일이 있다라면은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가상화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라지는 것에는 넣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좀 더 가벼운 곳에 작게 들어가서 이문을 보시고 거기서 남는 수익으로 결국은 어디로 넣어야 됩니까? 바로 부동산입니다. 바로 땅입니다. 거기에 넣어야 천년 만년 억년 가는 겁니다.
자, 나 죽을 때 다 쓰고 죽을란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할아버님,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으로부터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피 같은 자식들, 또 후예들이 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벌었다라고. 나만 다 쓰고, 다 쓰지도 못합니다. 그것들을 고의 부분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셨다가 부분적으로는 꺼내 쓰시고, 자, 꺼내 쓰실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재산이냐 자산이냐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재산과 자산을 혼용하고 계시죠.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어디서 만들어서 넣고 어디서 만들어서 쓰느냐, 이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투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것을 질문하면은 어렵죠. 불쾌합니까? 아니, 투자도 모르고 투기도 모르면서 뭘 한다라고 그러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제가 힌트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투기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투기라는 것은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 시차를 이용해서 그 폭을 가지려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을 투기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투기 근절을 위해서 엄청난 규제를 가하고 있죠.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막강한 심지어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정도로 투기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부동산 그러면 어디에 있는 지역을 꼽습니까? K 지역이죠. 시옷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못 삽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급전이라는 게 필요하고 상속도 해야 되고 또 뭐 이쁜 아이들한테 증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못 합니다. 할 수는 있겠죠. 막대한 세금이 기다리고 있겠죠. 또 이거 팔아서 꼭 뭘 해야 되겠는데 막대한 세금.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매수자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슨 2년 거주 의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대출, LTV, DTI 엄청나게 규제를 해서 못 들어옵니다. 원래 용산과 강남, 송파 다 투기지역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번드르르 하고 그런 좋은 지역에도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 것인가, 부유하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의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돈을 벌고 싶으시면 직장을 가지고 노동을 하고 또 남의 밑에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돈 생깁니다. 생활비 생기고요. 그리고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남의 밑에서 일을 하시고 평생 급여 받고 평생 연차 쓰다가 혼나고 그러면은 그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까요? 부유하려면은 생각을 180도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몇 글자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멘탈을 명확히 가지시고, 멘탈은요 멈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 따라서 또 환경 따라서 이것이 신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편한 데만 계속 있으면요 어느새 멘탈은 줄어듭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열악하거나 굳센 환경에 도래하면은요 엄청나게 강력해지죠. 지금 세계 여러 곳곳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사시는 사람들은요 그 멘탈이 얼마만큼 강력해질까요? 여러분들이 한 끼 굶었고 또 뭐 하나 잊어먹었고 또 누가 실수를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짜증내시고 또 불쾌하실 수도 있고, 사실은 이런 것은 별것 아닙니다. 제가 먼 망망대해를 항해를 한다라는 함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세계,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지금 요 앞에 잔파도에 멈춰서 흔들리고 쓰러질 생각을 받아들이실까요? 절대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나는 저 멀리 몇 날 며칠이고 몇 년이고 신세계, 신대륙을 발견하려 끝까지 항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잔잔한 몇 가지의 그런 물결들은 그냥 너그러이 넘어가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